네, 12월의 영화 소공녀로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녹음인데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아쉬워요. 아쉬우신가요? 벌써 마지막. 처음이죠. 처음부터 마지막이시네요. 네,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신 분인데 자기소개 간단하게. 저는 이제 갓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훈련병 김수필이라.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목이 내죠? 스필님 오셨고요. 저희는 지금 출장 녹음 중이에요. 나무님의 그렇습니다. 집에서 네. 파티 겸 연말 정산 파티? 연말 정산 겸 녹음을 하러 왔는데요. 12월의 영화도 이런 겨울의 분위기, 12월의 분위기가 되게 어울리는 영화로 골랐습니다. 소공녀라는 영화인데요. 저희 녹음에는 지금 나무님 출연해주시고 수필님 계시고 하경님 계시고요. 그리고 유리님도 계십니다. 오랜만에 5명이서 녹음을 하게 됐어요. 5분 모두 다 소공녀 영화를 보고 오셨는데 미소라는 친구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소공녀 인상이 어땠는지 영화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유리님 먼저 소감을 들어볼까요? 저는 미소가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소 같은 인물이 되게 반갑고 좋았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독특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나한테 언니네 집에 좀 있어도 돼? 라고 한다면 그래 와 하면서 되게 반겨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하면서 제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죠. 최장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요? 최장 기간?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 저는 일주일 기간으로 계속 연장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갱신 미소로. 계약으로. 네. 알겠습니다. 미소의 첫인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네요. 그죠? 맞아요. 하경님은 어떠세요? 저는 답답했어요. 맞아요. 그럴 수 당장 지낼 것도 없는데 영화상의 캐릭터여서 허용되는 그런 연출을 배제해도 낭만만 좀 좋고 좀 매너리즘에 젖어서 좀 하는 일만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었고 현실에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잘 보이지 않아서 저는 좀 보면서 저렇게만 연출해야 됐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현실적인 문제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영화였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미소라는 인물이 생산성이 넘치는 인물이 아니라 생존하는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그 공간에서 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라서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그쵸. 그거를 영화적으로도 좀 설득을 했으면 좀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웠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점도 저도 되게 공감이 돼요. 나무님은 어떠셨어요? 두 분 모두의 의견이 반반이었던 것 같은 게 처음 봤을 때는 미소가 되게 유니크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아까 유리님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내 삶을 좀 더 가볍게 생각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게 처음 봤을 때가 그래도 한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서 다시 보니까 제가 철이 들었는지 또 현실적인 것들도 보이면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들이 계속 머릿속에 그려져서 맞아요. 미소가 행복하다고는 하지만 정말 행복할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필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만약에 미소 같은 친구가 나에게 잠을 재워달라고 찾아오면은 저는 언제나 오케이. 왜냐면 전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근데 미소가 이제 밥도 잘해주고 집안일도 맞아. 잘 해주잖아요. 그쵸. 맞아. 근데 저는 밖에서 이제 일하고 막 이러면 힘들다 보니까 집안일 좀 집안일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이제 뭔가 결국에 그 미소의 삶이 어떤 그 원형의 어떤 반복처럼 보였어요. 어느 순간.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런 것들이 근데 결국엔 같은 굴레를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사람답지 않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답지 않다는 말이 좀 와닿는데
아까 오는 길에 세령 씨가 미소를 생각하면서 너무 본인과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요? 아, 그래요? 않나요? 약간 타격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다들 비슷한 감상처럼 저도 이 미소라는 인물이 되게 답답한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왜 저렇게 살지 이 생각이 들다가도 문득 생각해보니까 되게 철없는 모습이 나랑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 미소랑 닮았을지도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유리님이 MBTI를 또 이제 궁예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미소의 MBTI는 뭐라고 하셨죠? ENFP로 추정됩니다. 네, 근데 저도 ENFP라고 비슷한 성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울 치료하는 느낌이 나왔어요. 치료. 근데 약간 거리를 두고 친구 사이로 지내기는 되게 독특한 친구일 것 같다라는 게 제 미소의 첫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 미소가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되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살게 된다면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미소 같은 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나 며칠만 재워주면 안 돼? 길면 좋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재워줄 건지 아닐 건지 부를 수 있다. 오라고 할 수 있다. 저요. 저도 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머물게 할 거예요? 저도 한 일주일? 일주일. 근데 이제 있으면서 제가 계속 물어보겠죠. 무슨 일을 해서 할 거냐고. 무슨 일을 해서 이제 나갈 계획을 세울 거냐고 물어는 보겠죠. 이게 평생 그렇게 저랑 같이 살 수는 없는 형편이니까 최대한 물어보고 좀 미래 계획도 같이 좀 세워보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교화시켜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교화의 목적이었네요. 같이 사는 게 교화의 목적이었네요. 같이 있으면서 네. 저녁 먹으면서 얘기도 해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어쨌든 미소라는 친구가 평생 그렇게 남의 집을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닐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 친구도 이 친구만의 그 살 길을 찾아가지고 그 길로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이런 친구일수록 외부에서 주위에서 이제 물어봐주고 무슨 일을 하고 싶니 뭘 하고 싶냐고 물어봐주고 관심을 가져주면은 그 친구도 좀 힘입어서 좀 하는 경우가 몇 번 저는 제 주위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기부여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반대로 생각하시는 저 분들?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까는 데려오고 싶다였는데 이제 제가 근데 혼자 생각하다가 지금 맥을 잘못 짚었나? 아무튼 저는 안 데려오는 걸로 결정 바꿀래요. 왜요? 미소가 이런 애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저희는. 근데 만약 모르고 그냥 친구 중에 그러니까 겉모습이나 성격 조금만 아는 애였으면 오라고 했었을 텐데 뭔가 하경님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살면서 뭔가 발전을 해가지고 뭘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은 같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이제 집값 굳었네? 이러면서 자기 물론 돈 버는 앉아있으면. 거 다 담배, 위스키 마시는데 다 쓰고 나 평생 여기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미소가 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실제로 네. 근데 영화에서도 그랬잖아요. 정미 마지막 그 친구를 찾아갔을 때도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말을 다 봤다라고 한다면은 절대 집에 들이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맞아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건 쉬운데 나가라고 하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어려워요. 힘든 일이니까. 유리님은 어떠세요?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 저는 방이 2개 이상 있는 집이라면? 그쵸. 근데 저는 일단 가족들이랑 살아서 이 상황에 몰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혼자 산다고 생각해보면 혼자 산다면 방이 2개라면 오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가 집안일 잘하는 거 보면서도 저는 그렇게 싹싹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되게 배우는 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배울 점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독특하게 살아가는 거를 보면서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미소를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면 안타까웠던 게 가사일만큼은 정말 똑부러지게 잘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잘 소명의식을 갖고 잘하고 이렇게 보수를 잘 받잖아요. 그 에너지를 다른 일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충분히. 애가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거나 그러면은 생계를 아예 유지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가사일이라는 최소한의 그런 노동을 하면서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받는 그게 태도가 되게 저는 다른 데도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뭔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고 동기부여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제 친구라면. 저는 같이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산다고 해도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같이 지낼 것 같긴 한데 이 친구는 사실 집이 필요가 없는 친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관에서 집이란 존재가 필요가 없고 그냥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만을 챙겨가는 게 인생의 목표인 친구인 것 같은데 이 친구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지향점을 가르치거나 뭐 알려준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5명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이 친구의 굳은 심지를 보니까 얘를 바꾸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즐거운 친구니까 그 즐거운 면을 같이 즐기는 정도로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네요. 미소의 즐거운 면만 같이 네. 친구로서 함께하고 싶은 거잖아요. 왜냐면 그 친구라는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이 친구를 막 개조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쵸. 근데 개조하지 않고 계속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럼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답답할 것 같아요. 오. 왜냐면 제일 편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저한테는 집이라는 게. 저도 개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강경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옆에서 얘기를 들어봐주고 걔가 뭘 하고 싶은지 좀 스스로 좀 끄집어내게 만드는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단기간에 포기는 할 것 같아요. 저는 기간을 정해놓고 살게 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 그 좁은 공간에서 살 부딪히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같이 지내면서 얻는 즐거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있죠. 그 영화 안에서 아마 그 밴드부 하면서 굉장히 친했던 사이로 보여서 만약에 내 진짜 친한 친구다 그러면은 한 3달에서 6달까지는 진짜? 그냥 제너러스하지. 그냥 기숙사에서 살았던 약간 그런 느낌처럼 사실 뭐 내가 가정이 있는 게 아니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사실 그 미소의 계획도 이제 그 보증금을 벌어서 모이면 이제 월세가 적은 집으로 그쵸. 이사를 가겠다는 게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사실 그거를 실현할 기간은 충분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달 정도야 그냥 같이 지내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맞네요. 사실 계약을 아예 하는 거. 목표가 없는 친구가 아니었으니까. 아예 무기한이라면 저도 좀 힘들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 다음 스텝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도 이제 그러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모이신 여러분들의 집의 그런 형태가 다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미소를 부를 수 있는지 아니면 미소랑 같이 살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사실 이 영화도 5명의 집, 5명 이상의 친구들의 집들을 이렇게 배경으로 미소와의 관계 보여지는 스토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서 어린 왕자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미소라는 인물이 현실에도 없기도 한데 이 미소라는 친구가 친구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들을 관찰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조금씩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주잖아요. 집안일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반찬을 해준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린 왕자랑 되게 비슷하다. 그렇다면은 좀 동화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현실보다는 좀 동화적인 면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거. 여러분들이 이 영화에서 좋았던 부분이 있다면 저는 2번째 친구 집 현정이 있죠. 피아노 치는 현정이가 시집살이를 하는데 요리를 너무 못해서 이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현정이가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반찬 해주는 그 장면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도비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직묘정 도비. 그런 생각도 들었고 유리님은 혹시 좋았던 부분이 어디였어요? 저는 사실 매일같이 바에 가서 위스키를 마시는 부분이 좋았어요. 맞아요. 왜냐면 미소가 사실 집이 있다고 해도 집이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한테서 얻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집도 못 해주고 사람도 못 해주는 어떤 위로하는 그 역할을 위스키가 너무 잘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맨날 바에 가서 위스키를 마시는 그 장면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미소는 물질적인 집은 없어도 자기가 지켜야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편한 어떤 존재들이 있는 거니까 내면의 그게 집일 집일 수도 수도 있고. 있다는 맞아, 맞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네요. 나무님은 어떤 장면이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음. 그 텐트에서 사는 것처럼 이제 딱 연출이 되고 끝나잖아요. 근데 좀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옛날에 봤을 때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미소라는 캐릭터 자체가 되게 독특하고 또 친구들의 사연에 좀 집중하면서 봤었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을 좀 집중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우리가 진짜 만약에 동화 같은 결말이었다면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사는 것들을 어린 왕자처럼 쭉 지나오고 미소도 행복하게 딱 끝났으면 참 동화 같았을 것 같은데 되게 동화 같지 않게 끝난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맞아요.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쵸, 동화적인 되게 이야기가. 현실적이면서 또 동화적이기도 한데 네, 맞아요. 근데 좀 씁쓸한 부분이 좀 더 음. 크게 다가오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경님은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을까요? 저는 작품 내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들은 앞서 다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미소가 그 부동산 중개업자분이랑 같이 집을 보러 다니잖아요.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그 조건으로 집이 나온 걸 보면서 최근에 막 집을 저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보증금이랑 너무 높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맞아요. 이걸 언제 다 모으고 이걸 언제 대출을 다 갖고 앉아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소공녀에서 그런 이 돈이면은 여기에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진짜 무슨 다 쓰러져가는 구주택, 달동네 구주택 이렇게 나오니까 그 장면이 되게 개인적으로 웃겼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고. 같이 집 보러 갔다 온 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 아주머니가 집 다 보여주고 쌩 하고 혼자 가고. 근데 그게 너무 처량한 거예요. 안 살 것 같으니까. 맞아. 그리고 막 집 중에서도 이상한 집이 많았잖아요. 막 맞아. 시 같은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전기도 안 들어오고. 보증금 보면서 없고. 맞아요. 보증금 없고. 그럼 쥐랑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경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서울에 굳이 살 필요가 있냐고. 그래,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서울 굳이 욕심을 버리면. 근데 저도 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근데 미소가 태어난 데가 서울이라 하잖아요. 아, 그리고 그래요? 부모님도 없고 아. 그리고 서울에서 계속 나고 자랐다면 뭔가 서울 욕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범위를 넓히면은 인간다운 집에 살 수 맞아, 있을 맞아. 텐데 그건 그래. 그게 좀 전 안타까웠어요. 이번 영화가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하경님이 최근에 N으로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근데 N의 수치가 확 줄어들고 S가 확 늘어나는 계기가 되는 영화예요. 다시 기폭이 더 컸어.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좀 감성적으로 봤거든요. 되게 낭만적이고 동화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화 우리 같이 봐서 얘기해보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와장창. 엄청 현실적인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아. 사람마다 사람마다 맞아, 다르지 그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사람마다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미소는 담배랑 위스키랑 남자친구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다면 3가지는 너무 많더라도 몇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커피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커피가 맛있는 카페를 찾아다니는 게 좀 제 낙이라서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유리님?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랑 MBTI가 진짜 MBTI가 저한테 못 살아요. MBTI가 없더라고요.
아니더라도 뭐 애니어그램 같은 다른 성격 측정하는 도구가 성격 있어요. 유형 검사. 저는 그거 그걸로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 어떻게? 만들겠죠 뭐. 아. 저는 그걸로 세상을 보거든요. 음.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자기 적성을 잘 살리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저는 좀 혼자만의 시간이랑 MBTI가 저한테 제일 중요해요. 연구자 같은 느낌이네요. 신기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뺏으면 뺏으면 우리가 아닌 거죠. 나의 삶이 아니야. 그렇죠. 유리가 아닌 유리가 거야. 우리가 아니야. 딴 사람이 물이에요. 물이라고? 물이래. 뭐지? 하경님은 뭐가 꼭 필요하세요? 저는 주말 약속이랑 대박이다. 주말 약속. 네. 주말 약속이랑 직업이랑 집. 오, 그렇게 필요해요. 와. 네, 진짜 S 맞네요. 그니까요. 저 보면서 쓰면서 나 S구나. 네. 맞네요. 저는 본질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관념적인 요소들보다는. 그러네요. 진짜 근데 현실에 충족한 세 가지예요. 직업이 있어서 퇴근을 하고 주말이 있으면 주말에 약속 갔다가 집에 가서 쉬고.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나무님은요? 저는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세 가지까지 못 꼽겠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여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여유 필요해요. 완전 필요하죠. 저는 막 엄청 바쁘게 살고 이런 거를 좀 잘 못해서 그 여유 시간이 없으면은 스트레스가 한 2배, 3배씩 팍팍팍 이렇게 올라간 성격이라 그걸 확보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성격이 다 보이네요, 진짜.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시간을 좀 쓸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수필님은 어떠세요? 전역하셨으니까 자유? 자유는 자유 누리고 있는 1순위. 거예요. 자유. 네, 훈련 받으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란 걸 느껴요. 평소에. 음. 그 다음에는 목표가 무조건 어. 단기 목표가 있어야 저는 방황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는 운동. 운동 안 하면은 뭔가 내면도 점점 좀 시들어가는 게 많이 느껴지는 사람이라서 맞는 것 같아요. 그 세 개는 필수 필요하지 불가결한 않나? 요소가 아닐까. 여기도 약간 현실. 그러네요. 느낌이 ST이죠. IST라고 네.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반반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반반. 아, 너무 멋있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나는 커피만 얘기해. 미소 됐어. 미소 완전. 커피 말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위스키 나오는 거 아니야? 와인? 비슷하네요, 저는. 진짜 와인이에요? 아니, 네. 그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요. 크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필요해요. 아무튼. 저는 또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오른 영화가 있는데,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라고 네. 혹시 보신 봤어요. 분 있으신가요? 저는 그 영화도 되게 기억에 남았고, 기생충도 좀 생각이 났어요. 특히나 그 세 번째 친구인가요? 네 번째 친구였나? 김로기 그 선배의 집에 감금이 되잖아요. 미소가 감금이 됐을 때 그때 그 영화 좀 연출이 좀 봉준호 스타일이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코믹하면서 코믹하니까. 그리고 집 알아보는 그 장면도 좀 맞아. 재밌어서 봉준호 느낌이 난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그 소공녀라는 영화 이름만 들었을 땐 되게 동화 같잖아요. 그 동화 소공녀 혹시 읽어보셨나요? 저는 안 읽어봤는데 어렸을 때 읽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읽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읽었어요. 어떤 얘기예요? 저는 줄거리를 상류층 가정의 여학생이 집안 사정이었는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신분이 하락해서 원래는 그 사립학교의 해당 사립학교 학생이었는데 사립학교의 청소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래요? 수업을 원래 훔쳐듣고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완벽하게 결말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기구한 환경에서도 자기가 자기 삶을 좀 자기 긍정하는 신념을 지켰던 거죠. 맞아요. 나는 되게 원래 비슷한데요? 이렇게 살 만한 미소랑. 사람이 아니다. 라는. 미소랑 되게 영화랑 비슷한 결이 것 있네요. 같아요. 음. 그렇죠. 근데 저도 그 동화 소공녀가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영어 제목을 보니까
마이크로 헤비텟이었죠. 네. 소공녀가. 근데 그 소공녀를 이제 다른 식으로 한자를 풀이해보면 작은 공간에서 사는 여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식하는 인물이라는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 공간, 집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강조하고 싶었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의 주제는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 영화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으셨나요? 저는 좀 나중에 네네, 말씀드릴까요? 나무님. 저는 집은 아주 메인으로 보여지는 주제이긴 한데 그게 상징한다면 뭔가를 상징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랑도 또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지만 친구들을 보면은 집은 뒷전이고 다른 것들을 다 지키려고 하는 맞아요. 경향도 있잖아요. 뭔가가 없는 친구들도 그죠. 있어요. 결핍이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사는 방식들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미소가 사는 방식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답을 주지 않는 영화여서 그냥 나중에 생각날 때 또 그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떠오를 것 같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일부러 좀 비워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여백을 좀 둔 것 같기도 하고. 유리님은 어떤 메시지를? 저도 네. 나무님이랑 비슷하게 되게 다양한 사는 방식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다른 것보다 더 우등하고 어떤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내려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왜냐면 결국 삶은 주관적인 거니까 맞아요. 결국에 이 영화가 얘기하는 메시지는 그래서 삶을 사는 방식이 뭔가 자기만의 취향은 덮어두고 획일적인 사회적인 취향만을 쫓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같았어요. 이 영화가 여유가 없는 세상을 좀 보여준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가치관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미소의 삶에 대해서 사실 관여할 만한 처지도 아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미소를 되게 안 입고 있게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마저도 내가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미소가 다섯 명의 친구들 집에 방문을 차례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미소는 그 친구들의 삶에 어떻게든 이제 도움을 주고 힐링을 하는 형태로 이제 맞아요. 녹아들려고 하지만 결국 그 친구들은 미소에게 별다른 선한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미소가 잠깐 머물다 가는 자리를 제공해 준 거지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거 이상의 그런 친구로서의 그런 역할은 좀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결핍된 채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는 미소의 사정을 뭐 돌보고 되짚어줄 그런 여유까지도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수프리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메시지가 가장 와닿으셨나요? 근데 막 영화 전체에서 이제 어떤 일관된 메시지를 막 떠오른 건 사실 없는데 일단은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어떻게든 지켜나가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이제 그러면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추위와도 싸워야 되고 이제 짐을 끌고 다니면서 그 힘든 이제 삶들 이제 사실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 그것들과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거는 포기하고 추구하다 너무 힘들면 보통 포기하고 이런 고민들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미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맞아요. 바로 결정하고 고민 없이 씩씩하게 바로 실행하는 그 모습이 좀 나름 인상적이었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결국에 서로 가치 판단을 하는 순간 미소는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제가 느낀 메시지는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제가 영화 보면서 미소가 좀 안 입고 갔던 부분이 뭐냐면 네. 고민을 안 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확신이 없고 있는 확신이 맞아. 있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하는데 이 친구는 이미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유가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입고 왔던 것 같기도 하고 못나게 좀 보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 맞는 것 같아요.
각자가 또 이게 좀 열린 메시지가 있는 영화이고 좀 느끼는 바가 또 다양했던 것 같네요. 혹시 만약에 소공녀에서 아쉬웠던 점이라던가 아니면 아쉬운 점을 고칠 수 있다면 어떻게 고치고 싶은지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소라는 캐릭터가 좀 설정 과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미소라는 캐릭터 한 명이 이 영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캐릭터가 매력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이 영화를 즐길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닌지라 조금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게끔 만들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캐릭터를 설득하는데 좀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만약에 영화를 고치게 된다면 미소 얘기를 아예 덜어내고 미소가 친구들 집을 이렇게 청소해주는 이야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로드무비 같이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신비롭게 네. 미소를. 미소가 어떤 친구인지 잘 모르게끔. 그래서 진짜 없는 사람인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픽션으로 만들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으실까요? 유리님? 저는 남자친구가 별로 미소에 안식처답지 않아서 좀 그 점이 좀 아쉬웠는데 맞아요. 특히 남사친 집에서 머물렀다고 해서 뭐 음. 완전 노발대발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되게 이기적인 질투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 진짜 웃겼던 게 남자친구가 그 연애 이제 데이트를 하는 중에 되게 본인의 수중에 돈이 없다는 티를 되게 많이 내잖아요. 뭐 헌혈도 같이 해서 영화표를 받고 뭐 떡볶이 이런 걸 같이 사 먹으면서 다음에는 뭐 맛집도 가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직업이 있어요. 공장에 다니고 있고 웹툰 작가를 지망할 뿐이지 고정적인 수입은 미소보다 있는 상태인데 그냥 미소가 형편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같이 유야무야 좀 묻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전 되게 다들 보면서 마음에 안 드시고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남자 저렇게까지 대우를 받아야만 했나 미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사친 집에서 미소가 나오고 나서 공중화장실에서 네, 머리 그 감고. 손 말리는 데서 머리 말리는데 그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저렇게 머리 말려야 되는 걸 알고 그렇게 말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떨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집이 없어요. 근데 수필님은 기숙사에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거 할 것 같아요? 진짜네. 근데 기숙사는 방법이 사실 없어서 그니까. 뭐 수중에 있는 돈이라도 좀 빌려주거나 하겠죠. 남사친 집에서 자도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수필 돈이 씨도 없어? 돈이 없어. 수중에 돈이 없어? 통장에 3,000원밖에 없어. 그 통장이 통장에 누가 빼가? 와, 뭐 사기당했어요? 아니 그렇다는 설정 원래 10,000원 단위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보이스피싱 당했나요? 3,600원 있어. 와. 이자가 자동이체로 나가는 거야. 와, 새우버거도 못 사 먹어. 와. 그럼 남사친 집에 재울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영화적 상황이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죠. 맞아. 가능한데 어디서든 자야지. 아니 다른 데는 다 잘 데가 없는데 거기밖에 없으면 재워야지. 그냥 뭐랄까. 뭐 이제 야외에 재울 거예요? 그냥 음. 미혼의 이제 그냥 후배다. 약간 이런 식이면 조금 조금 걸리긴 하겠다. 걸리죠. 두 번째 친구의 집, 후배의 집 때 어. 그 가족들이 같이 사는 로기의 집. 대용이 집이랑 로기 집. 어디에서 지을 거예요? 대용이 대용이? 거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잖아요. 거기는 거기는 근데 따로 그거 사는 모르잖아. 수준이어서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주고 서로 그랬어야 되는데 맞아, 그것도 맞아. 설정해서 뭔가 잘 짚지 못했어요. 그랬던 것 같네요. 하경님도 남자친구가 조금 아쉬웠다고 네 맞아요.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하게 남자친구랑 위스키랑 담배 이 세 가지를 다 그렇게 즐기는 것 같이 연출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친구도 진짜 쟤만 있으면 되겠다 하는 느낌이 안 들고 만날 때가 되니까 만나는 사이 같죠. 그냥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맞아. 술도 그러니까 바가 분위기가 좋고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 거기서 술을 마셔야 되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설명이 더 필요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바에 가서 똑같은 위스키를 시켜서 한 잔만 먹고 왜 나오잖아요. 그 글램피딕을 먹는 이유가 맞아. 뭔지 좀 알고 싶은 거죠. 맞아. 왜?
그러니까 왜 굳이 한 병씩만 사서 가격이 올라도 13,000원 내고 사 먹어야 되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술이 먹고 싶으면은 바틀로 사면은 싼데 서대문 시장 가가지고. 왜 잔술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돈을 저렇게 쓰나. 하면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맞아. 그러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음. 그러니까 그거를 즐겨야만 하는 이유가 정확히 전달이 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도 남는 여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결말 저는 항상, 때문에. 결말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항상 겨울만 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미소가 어디서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줄 평이랑 별점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유리님은 별점이 몇 점이고? 저는 4.5점 와, 줬는데 되게 높네요? 와 진짜 높아. 한 줄 평은 갈 데 없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인 거야 라고 말하는 미소처럼 사회의 획일적인 기준을 따라가거나 너무 어떤 부담을 지니고 살아가기보다 여행하듯이 우리도 살다 가도 되는 게 아닐까? 인생은 여행이니까. 한줄 라는 게 한 줄. 한숨에 얘기해주세요. 한 줄 맞아요. 되게 급하게 얘기했어. 한 줄 짧아 보이려고. 한 줄 같았으니까 인정해줘. 저도 길어서 나무님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4점 드렸는데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점수에 제가 4점을 줬던 영화들하고 3.5점을 줬던 영화들을 다 이렇게 줄 세워놨을 때 이 둘 다 안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3.5도 안 어울리고 4점도 안 어울리는 느낌이어서 3점 한 7점, 8점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4점을 줘야 될지 3.7인지 3.8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결국 4점을 줬던 거는 어쨌든 세령님 말씀하셨던 그런 감상적인 부분 그런 게 남아있어서 맞아요. 네, 올림을 했던 것 같고요. 값이 오른 위스키는 집뿐 아니라 친구도 사랑도 건강도 다 빼앗아 갈 테지만 미소가 행복하다면야. 맞아요. 네. 미소가 행복하면 됐다 이런 느낌이. 저렇게 살겠다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미덕을 좀 생각하게 된 영화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저렇게 살겠다는데 왜 누가 뭐라고 하겠어? 좀 한국인이 못 견뎌 하는 거를 자꾸 건드는 느낌이었어요 이 영화가. 저렇게 살겠다는데 그냥 냅두지 뭐 이렇게 둘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못 참잖아요. 근데 주변에 약간 이런 친구 있으면은 약간 한 번씩 보고 싶고 괜히 잘 지내나 궁금하고 그냥 안무가 잘 쓰이고. 지냈으면 좋겠고 약간 맞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수필님 별점부터. 별점은 별점. 한 3.5점 정도. 그러니까 소재나 내용 이런 거 좀 좋은데 뭔가 사이사이 연출이 좀 모자란 부분들이 맞아, 아쉬운 게 있었어. 아쉬웠고 한 줄 평은 겨울에 보기 좋은 어른용 동화. 좋은데요? 약간 책 띠지 같다. 띠지에 있는 김수필. 대학원생. 대학원생 김수필. 좋아요. 저도 좀 비슷합니다. 저도 3.5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해요. 첫눈 오는 날 미소의 안녕을 바라게 된다. 여전히 위스키를 마시고 담배를 맛있게 피고 있길이라고 썼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로 하경님의 질문을 들어볼까요? 별점은 몇 점이죠? 2.5점 줬습니다. S를 불러일으키는 내 안에 대단한 영화입니다. 3점 밑으로 내려간대요. 전 3점 이하로 적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최악의 영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금까지의 최악의 영화네요. 근데 11월 영화가 좀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11월 영화보다 저는 연출은 11월 영화가 훨씬 더 좋아. 11월 제 취향이었어요. 음. 11월 파수꾼. 파수꾼. 파수꾼이 더 제 취향이었고 더 뭔가 주제의식이 확실한 느낌이었는데 이번 소공녀 코멘트는 미소야 난 잘 모르겠다. 진짜 몰랐던 근데 되게 멋있는 쿨한 편이죠. 그래서 네. 잘 영화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고 감독이 무슨 연출을 하고 싶은지는 의도는 파악은 되는데 그거를 영상에 담아내는데 그 연출적인 한계가 좀 있었던 게 저는 많이 아쉬웠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처음 봐서 내년에 이맘때 되면 다시 또 생각나면은 제 코멘트나 별점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딱
올해 처음 보고 나서 든 코멘트는 아직 잘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미소가 왜 이렇게 행동해야만, 이렇게 행동하도록 연출이 돼야만 했는지 잘 모르겠고, 충분히 더 미소의 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은연적인 연출이나 뭔가 좀 더 관객들한테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접근이 더 많았을 텐데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웠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감독님의 거의 초기 작품이다 보니까 네, 그러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년에 또 달라질 수 내년에 있어요. 또 좋은 연출로 내년에 또 소공연 보면 서공연 달라질 수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좀 여운이 남는 영화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또 겨울이 되면 또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이언티랑 이문세가 눈이라는 네. 노래를 했는데 거기 뮤비가 이 영화의 소금. 연장선 같이 진짜요? 되어 있어서 그 우와. 뮤비 때문에 제가 점수를 좀 더 줬을 수도 있을 것 음. 같아요. 너무 아련해 그 보면- 뮤비가. 그거 보면 별점 하나 더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개 반개 정도? 우와. 왜냐면 그래요? 그 남자친구가 결국에 해외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미소는 죽어 있는 그런 설정으로 뮤비가 헐. 진행되는데 그 음악이랑 너무 아련해가지고 그래서 더 겨울에 생각이 나요 이 그 영화가. 음악 되게 슬픈데. 근데 그 영화는 그래요? 저는 그 음악 되게 포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쵸. 포근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혼자 한국에 와가지고 미소의 옷을 이렇게 들고 춤을 추는데 그게 되게 헐. 슬퍼요. 근데 뮤비가. 이 감독님이 만든 건가요? 감독님이 여자분이신가요? 네, 전고은 감독. 남편분. 남편분이 뮤비 감독이신 것 그렇구나. 같아요. 참고해보겠습니다. 좋은 가서 한번 좋은 노래네요. 아련하게 하고 근데 그 보세요. 뮤비가 너무 결말을 닫아놓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근데- 지워버릴 수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영화랑은 별개의 그냥 이차 상장이다. 네, 그쵸. 드디어 여러분 12편의 영화를 다 리뷰를 해봤는데요. 와. 대박. 너무 영광입니다. 이런 날이 안 올 줄 몰랐어요. 안 올 줄 몰랐어요. 위중부정? 저는 이번 팟캐스트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5년 동안 5년 전에 이 일들이 생각나고 제가 5년 전과는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쵸? 그래서 좀 저 스스로도 성장을 한 느낌도 들었고 그 5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제 곁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친구기를 입금하겠습니다. 아니야 지금 말로 입금한 거죠. 아 진짜요? 아. 그럼 말로도 잘 빼주시면 3만 원 갚았네요. 벌써 5년이나 됐구나. 5년 됐죠? 마무리를 하면서 각자 한마디씩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유리님 어떠세요? 아 시즌 1은 끝났지만 우리 우정 변치 말자. 같이 말자. 수필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 항상 근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딱 대구에서 임팩트 있게. 항상 이제 마음만 이제 여기 보냈어요. 보내고 항상 참여하고 싶었는데 참여를 못했었는데 마지막을 이렇게 또 장식하니까 그니까요. 되게 재밌고 기분이 되게 좋네. 주인공이 된 느낌.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은 아닌데. 아니야. 느낌. 아, 느낄 수 있지. 느낄 수 있다. 그건 뭐 자유니까. 생각마저. 모두가 우리 주인공인 거. 생각은 탄압할 수 없죠. 공상당. 아니. 무슨 말이야. 나무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저 영화도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해서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이 자리가 생겨서 되게 고마워요. 세령님한테. 생각이 세령님이 이제 큰 줄기랑 큰 흐름 같은 걸 잡아주시면 끝나고 나서 녹음본 준 걸로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1년 동안 이제 했었는데 컨텐츠를 만들고 뭔가 이런 고영인 대본이랑 뭐 고영인 영화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영화를 볼 때 뭔가 영화를 보는 눈 자체도 좀 되게 넓어지게 맞아요. 된 것 같고 친구들하고 영화를 볼 때도 뭔가 예전이면 놓치고 왔을 디테일을 지금 와서 다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는 힘을 좀 많이 기른 것 같아서 진짜 맞아요. 저는 되게 재밌는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고 너무 뿌듯해요. 여러분들이랑 영화 얘기를 맨날 하는데 이걸 기록을 언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드디어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되게 먼 곳인데 막 수원에서 홍대까지 오고 대구에서. 안양에서 막 대구에서 오고 너무 그러게. 멀리서 와주시고 해서 너무 이제 와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휴식기를 좀 갖죠. 휴식기를 좀 저희 좀 영화 즐기다가 파티 즐기다가. 네. 그다음에 다시 5년 뒤에 5년 뒤에 5년 뒤에 너무 멀다. 언젠가 조용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의 행복도 빌어주시고 네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